첫 번째 케이스는 25세 남자 환자고요. 내시와 오베시티를 가진 환자였고 키는 180.7cm에 웨이트는 119.5kg, 이니셜에 그리고 BMI가 34.5였습니다. 허리둘레가 중요한 부분인데 허리둘레는 124cm였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184, TG가 126, LDL이 115로 지금 콜레스테롤은 나쁘지 않았고 주 2회 1시간씩 걷기 운동 이제 뭐 구성 가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하고 있었고 메디케이션을 하거나 패밀리 스토리는 없었습니다. BMI 보시면 이제 전형적으로 인바디 C커브가 그려지고 있죠. 웨이트와 체지방량은 높고 이제 골격근량은 좀 작고 이제 내장 지방 면적도 200cc로 많이 높은 상태였고 전형적인 비세랄 팻 위주의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 보였고요. 삭센다 썼을 때 얼마나 빠졌는지 보시면 94.8kg까지 감량이 됐고 BMI는 이제 34에서 지금 29까지 떨어졌습니다. 복부 비만도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고 허리둘레 보시면 아까 124였는데 이제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효과가 좋은 베네핏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삭센다 E클래스에 참석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삭센다 출시 3주년, 외래에서 적용 가능한 삭센다 치료 노하우라는 주제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주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삭센다 E클래스를 이끌어 주실 김주현 교수님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바로 김주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주영입니다. 먼저 삭센다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삭센다는 이제 비만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획기적인 분야의 한 분야를 이제 개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외래에서 이제 바쁜 진료 시간 중에 비만 클리닉을 보게 되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생겨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리라글루타이드의 이제 여러 연구 결과와 함께 실제적인 이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례와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감량 체중 유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체중 감량은 전체 체중의 여정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전적인 또 쉽지 않은 과제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기스트 루저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쇼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쇼에 조금 더 가깝지만 그래도 고도 비만인 환자들을 이제 모아서 30주간 굉장히 훈련을 빡세게 시킨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양팀도 붙고 그다음에 운동 코치가 붙고 의사도 같이 붙어서 상태를 점검하면서 보통 평균 여기 비기스트 루저에 나왔던 이제 참여자들의 평균 체중은 150kg 정도 됐고요. 이제 30주 뒤에 평균적으로 100kg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리아트릭 서저리에 준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비기스트 루저는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중 감량의 단계에서 또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비기스트 루저에 2009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추적 관찰을 했던 연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교하는 군은 루앙와이 가스트릭 바이패스 서저리 군입니다. 위 이제 수술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했던 군이죠. 비기스트 루저 팀과 루앙와이 가스트릭 바이패스 서저리 군에서 두 군 간에 오히려 팻프리 매스, 근육 양은 비기스트 루저 팀이 더 적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아래쪽 그래프에 보시면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적게 먹을수록 이제 소비되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비기스트 루저 팀이 루앙와이 가스트릭 바이패스 서저리 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먹는 걸 줄이면서 같이 기초 대사량이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B 그래프에서 보면 렙틴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렙틴은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배가 부르다고 신호를 보냈을 때 이제 이 피드백을 주는 몇 안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 호르몬 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늘 배가 고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30주와 6년 뒤를 보면 체중이 대부분 30주 때는 평균적으로 50kg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일부에서는 한 2명 정도는 원래 시작했던 체중보다 더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체중이 늘었는데 팻프리 매스는 그대로입니다. C는 팻매스죠. 그러니까 지방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제 레스팅 메타볼릭 레이트, 기초 대사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반 30주 동안 50에서 60kg를 감량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확 떨어졌고, 6년 지나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적게 먹어야 이제 그 체중을 유지를 하고, 조금만 더 먹으면 금방 지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이 굉장히 이제 떨어진 상태로 계속 6년간 유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 비기스트 루저를 보게 되면 단순히 살을 빼고 그 이후에 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뇌는 호메오스타시스,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뇌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거는 이제 뇌 시상하부와 그 다음에 페리페랄, 주로는 겉 호르몬이죠. 시상하부와 겉 호르몬의 여러 호르몬들이 이제 이 식욕을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호메오스타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헤도닉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맛있는 걸 보면 아무리 우리가 배가 불러도 달달한 거는 이제 간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이런 헤도닉 리워드 시스템입니다. 체중을 빼게 되면 이제 그 시상하부에서 식욕 촉진의 모든 호르몬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는 호르몬들은 모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기본적으로 정상 상태보다 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마저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체중이 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 또 헤도닉 리워드 시스템도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빵을 보고도 잘 넘어갔던 게 이제는 빵을 보고 참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시스템도 같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팻매스가 떨어지게 될 때 몸은 어떻게든 그걸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속성이 있고, 그걸 이제 의지만으로 조절해라 라는 거는 상당히 사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그 상태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도구들의, 그러면 연구에 나온 걸로는 어떤 게 있냐? 사실은 제한적이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약간 효과를 보였던 걸로 알려진 거는, 이건 2014년 연구니까 사실은 리라글루타이드가 나오기 전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효과가 그래도 있는 건 2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계속 체중 조절 약을 쓰는 것, 2번째는 1끼 내지 2끼를 밀 리플레이스먼트로 대체하는 거가 이제 이때까지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 스케일 페이즈 3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케일은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3.0mg에 대한 3상 임상 실험입니다. 비만 또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56주 연구가 있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연장을 시켜서 약 3년간 160주를 추적 관찰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형 당뇨면서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다이아베티스 연구가 있었고, 스케일 메인터넌스는 일단 체중을 원래 체중에서 5에서 6% 뺀 뒤에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플라시보 대비 리라글루타이드 3.0mg가 어떻게 효과를 줬는지를 보는 연구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또 이제 수면무호흡증에서 얼마나 리라글루타이드 3.0mg가 이제 수면무호흡증의 지표 개선이라든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2형 당뇨면서 인슐린을 쓸 경우에 이제 그 체중 감량 그리고 혈당 조절 정도를 봤던 연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인텐시브 비헤이비어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된 행동 습관 교정을 하는 거죠. 거의 매주 만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리라글루타이드를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던지를 보였던 연구까지 이제 3상 임상 시험이 한 7개 정도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약 6%에서 8%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었던 것으로 나오고, 특히 스케일 메인터넌스 프로그램에서는 초반에 6%를 빼고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를 추가로 썼을 때 추가적으로 6%가 더 빠져서 의미 있게 상당히 많은 이제 체중 감량을 일으킨 그런 이제 연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스케일 오비스티 프리다이아비티스 연구에서 1년째 9.2%, 물론 3년째에는 약 한 7.1% 정도로 체중 감량이 됐지만 의미 있게 체중 감량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2형 당뇨로의 진행을 80% 이상 막았던 연구로 나와 있고요. 스케일 다이아비티스는 보면 이제 체중 감량이 한 6% 정도가 됐고, 헤모글로빈 A1C가 1.3% 이상 떨어져 있고, 메인터넌스 연구에서도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80%의 환자들은 5% 이상 체중 감량을 이제 유지를 계속해 왔었고, 리라글루타이드를 썼던 경우는 추가적으로 6.2%의 체중 감량이 더 돼서 10% 넘는 체중 감량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립 apnea에서도 이제 수면 무호흡 지표 개선과 함께 체중 감량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GI 이벤트죠. 노지아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설사라든지 변비 발생이 높았었습니다. 그 외에 드물게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이제 빈도가 조금 올라갔던 걸로 되어 있고, 쥐 실험에서는 메듈러리 타이로이드 칼시노마의 이제 리스크가 올라갔었지만, 실제로 메듈러리 타이로이드 칼시노마는 스케일 연구에서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었고, 한 건 있었던 거는 플라시보에서 오히려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 그러니까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의 이벤트는 리라글루타이드에서 약간 감소된 형태를 보였고, 그 외에 정신신경학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골블래더, 지비스톤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겼던 확률이 약간 소수지만 의미 있게 조금 올라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일 프로그램 중에서 길게 유지를 했던 3년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비만하면서 이제 당뇨 전 단계인 환자한테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제 당뇨 발생을 지연을 시키는지를 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 대 플라시보를 2대1 정도로 랜더마이제이션을 시켜서 이제 하루 총 열량의 500칼로리 정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50분의 활동을 하게 하면서 추가로 리라글루타이드 또는 플라시보를 주면서 이제 3년간 끌고 왔던 연구였죠. 191개, 27개의 나라에서 이제 190일의 연구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대규모 다국적 임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체질량 지수 30이 넘거나 27이 넘으면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였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중요한 것은 이제 2형 당뇨로의 진행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체중, 그 다음에 혈당 조절,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1,500명, 플라시보 749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리라글루타이드에서는 26% 정도에서 당뇨 진행이 됐던 반면 플라시보군에서는 46% 정도로 의미 있게 리라글루타이드군에서 2형 당뇨로의 진행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공복 혈당이 리라글루타이드군에서는 의미 있게 그 베이스라인 대비 8, 9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이게 160주까지 7.37 정도의 저하로 계속 유지가 되었다가 이 연구에서는 160주의 리라글루타이드 치료군이 끝나고 12주간의 추가 관찰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추가 관찰 기간 동안은 리라글루타이드를 끊으면서 공복 혈당은 다시 거의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이제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베이스라인 대비 혈당의 변화가 거의 없던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체중 감소는 이제 첫 1년째는 리라글루타이드군은 9.2%까지 떨어졌었고, 이제 3년째는 7.1%로 이제 대조군 대비 의미 있게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꾸준히 이제 잘 보여줬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라글루타이드를 끊고 또 플라시보를 끊고 관찰하는 군에서는 이제 그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2형 당뇨 전 단계인 비만 환자한테서 리라글루타이드 3.0ml를 3년간 썼었을 때 이제 의미 있게 당뇨의 진행을 막았고, 호마 스케일로 평가된 인슐린 시크리션 또 인슐린 리지스턴스의 면에서 모두 리라글루타이드는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이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일으켰던 연구로 나와서 장기간의 추적 관찰로 된 몇 안 되는 연구 중에 하나로 이 연구는 웨이트로스 메인터넌스의 중요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의 시사점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에서 이제 삭센다 치료하는 케이스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리라글루타이드의 리얼월드 스터디는 캐나다에서 이제 2019년에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게 있었고요. 총 31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 6개월 동안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초반 대비 얼마나 체중이 빠졌고 또 2차적으로 여러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들이 좋아졌는지를 봤던 연구였습니다. 실제로 311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총 한 7.5% 체중 감량을 일으켰고 6개월까지 섰던 군은 8.1%까지로 아주 이제 의미 있게 체중 감량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5% 이상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60%에서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게 만들었고 30% 정도는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보면 캐나다에서 의미 있게 당화혈색소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했지만 체중 감량을 잘 일으키고 그걸 이제 잘 6개월째의 코호트까지는 이제 잘 유지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었고요. 2021년에 한국에서도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로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군데 기관에서 다기관으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를 썼던 분을 모아서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2개월, 4개월, 6개월까지 이제 데이터를 추적 관찰을 했었고 총 820명 중에서 이제 데이터로 쓸만한 거는 769명이었고 6개월까지는 219명 정도가 남겨져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보면 이제 약 한 6% 정도로 의미 있게 체중 감량을 일으켰고 이 부분이 잘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특히 또 머슬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패스를 효과적으로 이제 좀 감량을 시켰던 그런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이제 그 리라글루타이드 3.0ml는 평균 한 5.9%의 체중 감량을 일으켰고 반 이상이 5% 이상의 이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잘 유지를 했고 32% 정도는 7% 정도의 체중 감량을 잘 유지를 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이제 한 2개 정도 좀 오래된 환자들, 적어도 이제 3년 정도 된 환자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좀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4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첫 내원 때는 이제 2018년 7월 달에 처음에 제가 이분이 기억이 나는 게 처음부터 바로 울면서 들어오셔서 급 당황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키가 150.6cm였고 몸무게가 99.7이어서 체질량 지수는 약 한 44 정도 되었었습니다. 이분은 첫 자녀 출산 이전에 20대 때는 53kg 정도였다가 출산 이후에 60kg 정도로 늘었고 폐경 이후에 또 여러 번 다이어트를 이제 줄였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은 계속 감소가 더 된 상태로 이제 배고픈 호르몬들은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늘면 원래보다 보통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80kg까지 증가가 됐었던 상태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병원까지 오면서 이제 살을 뺄 생각은 안 하셨다가 2년 전부터 숙박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폭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갑자기 2년 전부터 15kg 이상이 확 늘었고 이제 없던 당뇨가 생기고 우울감이 너무 심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걷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울면서 이제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밤에도 계속 이제 숙박업을 해야 되니까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이것저것 라면, 빵, 떡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시고 또 우울 지표도 많이 높았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건강검진 지표로는 보면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 있고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가 이제 심했던 분이어서 일단 고연령이었기 때문에 고령의 이제 환자분이고 이런 심혈관 질환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태여서 이제 일단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추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도 사실은 메포민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는 삭센다를 권해드렸습니다. 혈당이 일단은 제일 빨리 떨어져서 당을 먼저 잡을 수 있다. 체중도 빼고 당도 빨리 잡히니까 약을 여러 개 쓰지 않고 요걸 쓰면서 같이 이제 조절을 해보자 라고 이제 환자분을 설득을 했었고요. 수면 시간 4시간은 적어도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게 돼서 얻을 해가 득보다는 더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수면을 무조건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삭센다를 쓰면서 저녁 한 끼를 대체식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8월 달에 오셨을 때 한 3kg 정도 이제 빠지게 됐었고 혈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 외에는 이제 괜찮고 아직은 무릎이 아프지만 훨씬 더 몸이 좋아지니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열심히 외래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한 거를 열심히 잘 따라가면 사실 환자분 되게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오시면서 체중을 꾸준히 빼서 이제 2019년도에는 거의 79.9까지 그리고 이분은 그때부터는 무릎 통증이 없어져서 매일 운동을 하게 되니까 더 컨디션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 이후에 한동안 코로나의 초규모 사태가 탁 터지면서 못 오셨어요. 못 오시고 주사도 못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몸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보통 이게 저희 그 병원에서 EMR로 보면 매번 이제 체중을 찍으면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의 그래프가 이렇게 딱 그려지는데 이걸 환자분한테 저는 늘 보여드리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이렇게 확 늘었을 때 이때의 이벤트가 도대체 뭐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체중을 생각보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쭉쭉 별 큰 변동 없이 잘 빠지셨다가 이제 다시 20년 8월 작년 8월에 94kg까지 늘어가지고 오셨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내원도 못하고 주사 치료도 못한 상태로 이제
계속 또 밤에 뭘 먹게 된다라고 하셔서 다시 또 시작을 하면서 보고 있는 상태고,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한 85kg 정도까지는 빼면서 다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시작은 있는데 끝을 보시면 안 됩니다. 끝이 있으면 다시 또 원래대로 아까 말한 어떤 몸의 상태가 바뀌게 되니까 체중은 원래대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정상이에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는 3kg 늘었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빼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빼고 이렇게 체중을 놓지 말고 계속 감시를 하고 3kg가 들면 관리 들어가고 3kg 늘면 관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필요하면 약을 같이 쓰면서 단기간 3kg 정도는 사실 마음먹고 빼려면 쉽게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kg, 15kg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이런 이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3kg 늘 때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같이 해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35세 젊은 남자분이셨고, 보통 고등학교 때 80kg였다가 대학교 때 자취하면서 100kg까지 늘었다가 군대 전에 군대 들어가시면서 보통 남자분들은 살이 찐 사람은 많이 빠지고 빠진 사람은 건강하게 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있고 싶지는 않죠, 군대는 사실. 그래서 군대 제대 전이 85kg 정도였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체중이 다시 이제 늘었던 경우였습니다. 검진에서 혈압도 높고 당뇨도 초기라고 해서 체중도 빼고 이것저것 이제 관리를 위해서 오셨었고, 보통 보면 아침 굶고 점심 저녁은 주로 점심 때도 회식, 저녁에도 회식, 특히 이제 영업직이셔서 저녁은 외식과 술자리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있으면 또 집에 와서 해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체중이 많이 늘기 시작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일단은 아침을 무조건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점심은 밥을 3분의 1 공기 정도로 이제 확 줄이고 국이나 찌개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녁은 외식 있는 경우가 아니면 초반에 체중 감량할 때는 저는 대체식을 권하기는 합니다. 외식 있는 경우는 접시로 야채랑 단백질만 덜어서 먹자라고 하면서 혈압약을 같이 쓰고 고지혈증 약도 쓰고 이제 삭센다를 같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삭센다 시작 전에는 혈당 134에 당화혈색소 6.7이었었고요. 이제 이분도 꾸준히 잘만 열심히 오시면 사실은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104에서 원래 목표는 10kg 정도 빼고 유지를 잘하기만 해도 우리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한 88kg까지 많이 뺐었습니다. 뺐다가 다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중간에 이제 못 오는 시기가 겹치면서 96kg까지 올라갔었고, 그래도 이제 꾸준히 오면서 혈당, 혈압, 또 당 이런 부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녁을 계속 조절을 잘 하는 걸로 동기부여가 잘 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두 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보통 체중 조절을 위해 오시는 환자분들을 체중 감량의 단계에서는 열심히 보시고 이후에는 잘 이렇게 조절하세요 이러고 이제 사실은 놓치게 되기가 쉽지만, 오히려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기나긴 여정 동안 환자분들의 이제 바이올로지는 아예 바뀌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노력과 같이 적당히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뭐 10kg 또는 15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세우고, 그때는 되게 이제 자주 뵙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2년 정도까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추적 관찰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체중이 2, 3kg 늘 때, 작게 늘 때 빨리 조절하는, 급하게 찔 때 급하게 빼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게 늘 때 빨리 조절하는 연습을 교육을 해주시고, 그럴 때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환자가 쓸 수 있는 약을 같이 드리는 것도 이제 환자의 힘들고 긴 체중 조절의 여정에서 큰 도움과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체중 관리는 사실은 끝이 없다가 정답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방법을 알고 익히시면
그래도 감량 체중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강의 중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Q&A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Q&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이제 사실 초진 때 보면 삭센다가 주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거부 반응이 있거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때까지 이제 삭센다를 권했지만 도저히 못 맞겠다는 분을 딱 한 2분 정도는 봤었는데, 이제 100명의 대상이 있다면 사실 98명 정도는 사실 의사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이게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삭센다를 쓰고 다른 거를 쓸 수 없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항우울제나 또는 이제 항정신성 약물을 쓰는 경우는 삭센다 외에 다른 이제 약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최소 10kg 정도는 노력과 같이 병행하면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안전하고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센다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환자한테는 고려의 대상은 이제 이 경우 외에는 다른 약들은 조금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당뇨 전 단계 또는 이제 당뇨 같은 걸로 조절이 되는 경우, 조절이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이거가 제일 베스트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주사 거부 반응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인슐린 주사는 할머니들도 혼자서 잘 놓으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삭센다는 사실 그렇게 막 아주 요령만 잘 익히면 초반이 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작용이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센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디케이션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통 그런 부분으로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삭센다의 효과, 다른 약과 대비 삭센다를 썼을 때 혈당이나 또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진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보통은 수긍을 하시고 이제 이걸 맞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정식욕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의존도가 사실은 좀 꽤 높기는 하세요.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삭센다로 스위칭 시도를 할 때는 저는 보통은 이제 병용을 처음에는 좀 합니다. 향정을 격일로 쓰자. 삭센다는 이제 작게 로도즈로 같이 가자라고 하고, 향정을 보통 격일로 한 2주 정도 쓰다가 향정을 끊고 삭센다를 이제 1.8 정도로 올릴 때 보통은 이제 식욕 억제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거든요. 그래서 첫 0.6에서 1.2로 올릴 때는 사실 식욕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는 향정을 격일로 쓰면서 이제 조금 약발이 생길 때 이제 향정을 끊고 삭센다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스위칭을 합니다.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향정으로 쓰시는 분들을 조금 이제 다른 약으로 조금 바꾸려고 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삭센다 처방 관련해서 비용 부분은 굉장히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돈만 되면 평생 써도 괜찮은 약이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비용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반에 체중 감량의 단계와 감량 체중 유지의 단계가 다른데요. 체중 감량의 단계는 효과를 어떻게든 봐야 됩니다. 체중을 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 체중까지 될 정도까지는 초반 3개월 정도는 열심히 써야지 약발이 생긴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6개월 정도까지는 같이 쓰면서 조절하면 훨씬 좋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의 단계에 있어서는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처방을 해드리고, 감량 체중 유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한 달 같으면 3주 정도는 그냥 이제 조금 식이 조절하면서 지켜보다가, 근데 식이 조절이 안 되죠. 그리고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3kg 이상 늘게 되면 일주일 정도만 인텐시브하게 관리하자라고 하고, 그때는 약을 같이 쓰면서 조절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삭센다를 이제 뭐 한 3개월에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 중에 한 달은 다이어트 주간을 가져서 그렇게 이제 처방을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1, 2주 정도만 이제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량 체중 유지는 어차피 평생 쓰기는 어려운 단계기는 한데, 연구에 보면 이제 계속 써야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쉽지는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비만 약제 처방은 사실은 제일 큰 장벽은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제일 힘듭니다. 계속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평생 사실은 써야지 이게 계속 유지를 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비만약을 끊게 되면 다시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고, 정상의 몸은 체중이 느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통은 드리고요. 그래서 간헐적으로라도 간헐적인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3번과 비슷한데 이제 감량 체중 유지의 단계에 있어서는 3개월에 한 달 정도 인텐시브하게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다이어트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마음 잡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때는 이제 약을 같이 쓰면서 버티자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돈이 돼서 이제 대부분 그게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간헐적인 다이어트를 그래도 놓지 않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진짜 심각하죠.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고도비만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도비만이 되면 사실은 비만은 이런 편견도 많이 이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또래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실제로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성인의 이제 질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비만에서도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나라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아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소아청소년은 일단은 이제 부모 교육을 시켜서 부모도 같이 이 관리에 도와주게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약물 처방도 이제 그래서 같이 조금 고려를 할 수 있어야지 소아청소년기에 효과적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아청소년에서 승인을 받은 비만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아트릭 서저리는 청소년기에 가능은 하다라고 이제 나오고는 있어서, 소아청소년에서 이제 아주 심한 고도 비만은 수술적인 치료도 사실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단계고요.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삭센다가 소아청소년의 당뇨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FDA 승인을 비만에서도 이제 받은 걸로 나오고, 올해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승인이 될 예정이라서 아마 이 삭센다가 소아청소년에서의 비만 관리에도 이제 효과적인 치료제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아청소년은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도구가 있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 식사를 대체식으로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체중 관리에서 80%는 식사 처방을 처음에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만 줘서는 절대 살이 안 빠집니다. 약을 주지만
이렇게 모든 약 부작용을 극복하고 억지로 다 드시는 분도 계세요. 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중 관리의 핵심은 첫 번째는 식사 조절이고요. 식사 조절의 처방의 첫 번째는 이제 얼마나 먹는가예요. 적게 먹으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 빠지는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먹어야지 이제 효과적으로 빠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영양 결핍을 덜 일으키느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양 조절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드시라는 말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영양적으로 결핍은 없이 열량은 최대한 결핍을 시켜야 돼서 저는 초반에는 이제 한 끼 대체식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한 끼 대체식을 대개는 권해줍니다. 이 한 끼 대체식은 고민 없이 이제 이것저것 옵션 없이 그냥 칼로리 컨트롤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초반에 체중을 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방안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대체식으로 먹으라고 한다면 저녁 관리만 한 끼를 잘 하셔도 사실은 효과적으로 체중을 빼는 데 도움이 되고 초반 한 달에 효과적으로 많이 빼야 환자분도 이제 신이 나서 열심히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초반 한 달에 많이 뺀 체중은 감량 체중 유지에도 중요한 이제 인자 중에 하나로 사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는 이제 저녁 식사를 가급적 한 끼 대체식으로 이제 우유에다가 고민 없이 이것만 딱 드시라고 해야지 좀 환자도 따라오기 좋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모니터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저녁 식사는 일단 양 조절을 접시 하나로 조절해라. 손바닥 2개 정도의 사이즈의 접시에 이제 이것저것 담아서 먹으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접시의 반은 야채, 접시의 반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반은 야채, 반은 단백질이고 단백질 중에서도 반은 식물성, 반은 이제 동물성. 그래서 뭐 두부 조금에 이제 계란 또는 이제 뭐 소고기 한 100g에 두부를 약간 구워서 쌈을 싸서 드셔도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녁 식사를 대체식으로 할 수 있으면 대체식으로 유지하게 하고 만약에 이제 식사로 처방을 해야 되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좀 드세요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처방을 해 주셔야 사실은 효과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가 고프죠.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 그걸 이제 약으로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같이 쓰면서 저녁 식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저는 보통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여기까지 답변이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 비만 진료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비만이 사실은 약만으로 딱 잡히는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사만으로 잡히지도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이것저것 같이 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의 식사는 환자의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생이 이제 사실 식사로 나타나는 거라서 인생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는 않지만 또 이제 환자 의사와의 랍보랑 관계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따라오고 효과가 좋은 것도 이제 비만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 관리는 끝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고 유지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초반에 치료하실 때부터 미리 설명을 해주고 관리를 하게 해서 환자가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싹센다 E클래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